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관을 잠깐 복습하고 이제 인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까지 우리 아마 여기까지 했나요? 하여튼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요 그림을 기준으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관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거죠, 그죠? 편관, 정관, 편재, 정재, 편인, 정인. 그래서 우리가 정과 편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편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음양이 같은 것. 어, 정은 합리적으로 올바르다, 바를 정이니까 그죠? 음양이 조화를 이룬 것. 뭐 이걸 가지고 정편을 구분하고 있고 음, 비경급제 식신상관은 이제 정이나 편은 안 붙이고 있죠, 그죠? 예, 자, 우리 정관은 나를 극하는 거다. 자, 나중에 이게 육친론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격국론에 들어가면 이 정관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관이라는 게 떻게 보면 나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 사주 전체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는 걸로서 관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관이 있을 경우에는 격국을 잡을 때 상당히 굉장히 정관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격국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관이 겹쳐 온다든지 정관과 편관이 뒤섞인다든지 아니면 편관과 편관이 뒤섞여 있다든지 뭐 이런 사주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관을 어, 이렇게 맑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음, 사주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리모컨 조종하는 자동차나 뭐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드론 같은 경우에 조종기가 두 개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정관이 두 개, 사주에 두 개가 나타난 거, 뭐 정관과 편관이 같이 혼잡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종기 두 개가 한쪽은 앞으로 가라고 한쪽은 뒤로 가라고 하면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중심을 못 잡고 방향을 못 잡고 어, 방황한다. 문제가 발생한다.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추락해 버리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정관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관은 잘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규율하는 거죠. 보통 직업이라고 하고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식에 해당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제가 정관과 편관을 가지고 아들, 딸 뭐 구분하는 이런 것들은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놓는, 내가 생하는 식신상관을 가지고 또 음양을 구분해서 아들, 딸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고전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죠. 어,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생한 자식이 음양이 다르면 나는 여자니까 그죠? 여자가 자식을 넣으니까 다른 게 상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관을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상관이 되었던 식신이 되었던 그 글자 자체의 음량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병화인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면 모토기토가 나올 건데 그죠? 모토기토는 우리가 이 병화인 여자하고 음량이 다른 기토가 아들이 아니고 그냥 양인 모토를 아들로 본다. 이런 형태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따져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정관도 그렇죠. 네, 간목인 경우에 경금과 신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관,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극하는 글자 중에 양인 글자가 아들이고 음인 글자가 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을목인 경우 그죠? 경금하고 신금하고 얘기를 하면 이 편관 정관이잖아요. 이 정관이 얘가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항상 갑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글자의 음량을 가지고 아들 딸을 구분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 관계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되는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금입니다. 그죠? 비견이 신금인 경우에 자, 우리 어, 지금 신금의 정의는 뭐가 됩니까? 모토. 자, 이게 이제 금방금방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신금의 정관은요. 병화. 그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신금의 식신은요.
개수. 자, 잘 나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신검에게 있어서 간목은 뭐가 됩니까? 정제가 되죠, 그죠? 예, 정제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된다. 자, 정관은요, 음량이 나를 극하는 건데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억제한다. 합리적으로, 쌍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 편관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이죠, 그죠? 치우치면 일방적이다, 그죠?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바른 생활을 한다. 관성은 자기 고집말을 내세우는 비겁에 대해.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관성은 어떻습니까? 어, 사- 나를 극하는 것, 네, 그죠? 나를 극하는 그 기운을 내가 수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관, 편관을 포함해서 사주에 관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를 규율하는 글자가 내 사주 자체에 없잖아요. 내 삶 자체에 나를 규율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간섭이나 이런 거를 좋아할까요?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간섭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내가 내 맘대로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규칙, 룰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내 삶 자체에서 그죠? 나를 극하는 글자가 있다고 이미 내 사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성이라면 내성이고 태어났더니 정관이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조직 생활에 적합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고 안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이런 책임감이나 배려심들이 타고나기로 있겠죠. 예.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내가 정관을 잘 활용하는 사람인데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안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하고 타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타박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편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편관은 일방적으로 너는 왜 그래 하고 얘기를 하겠죠. 간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은 합리적으로, 편관은 일방적으로. 제가 그래서 육친에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떠나서 먼저 음양의 각고 다름부터 구분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양의 각고 다름에 따라서 일방적이고 쌍방적이고 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뭐 이런 아니 감정적이고 객관적이고 그죠? 예, 뭐 어떤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이런 형태로 서로 대비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자, 그래 정관은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자기 도리를 다한다. 정관은 내가 뭔가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죠? 관 자체는 편관, 정관 다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신상관 자체가 나한테서 나온 기운이고 그게 개혁, 혁신, 창조, 창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관성은 지켜야 될 규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뭐 법률도 그죠? 간섭법에서 진짜 법률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죠. 예. 예, 그렇듯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조직이나 단체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칙, 룰,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내듯이 어, 정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국가에는 충성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관성, 편관, 정관의 성향이라는 거죠. 자, 정관은 어떻단 말입니까? 합리적으로 그걸 지키고 편관은요 일방적으로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편관은 무턱대고 효자지만 정관은 어,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효도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편관은 무턱대고 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관은 효도를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부인 눈치를 보면서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죠? 예. 편관은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어,
아내나 집안의 사정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하니까 뭔가 좀 집안은 불안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이 보세요. 평가는 부인 눈치 안 보고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도리를 하니 부인이 어떻게 해요? 불만을 가진다. 정관보다는 가정이 불안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평가는 또 어떻게 해요? 무턱대고 공익정신. 자, 무턱대고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겁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자기 억제 희생을 강요한다. 그래서 몸도 어떻게 해요? 무턱대고 참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평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걸 참고 내 할 일을 완수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좋았던 컨디션이 잘못해서 병이나 이런 걸로 시작이 되면 그 병이 몸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뻥 터졌을 때는 막 말기, 삼기 막 이런 식으로 어, 이 회복하기 좀 불가능한 상황까지 병을 키워 놓았을 확률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간 옆에 천간으로 관성이 있다. 자, 천간으로 관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재성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듯이 재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호주머니에도 숨기고 바지 밑에도 숨기고 뭐 신발 밑에도 숨기고 돈은 비상금을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기죠. 그런데 계급장은 숨기지를 않고 드러내는 게 계급장이죠. 직업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장은 어디 밑으로 안 들어간다 했습니까? 이 가슴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요 가슴에 붙이는 계급장 그 위에는 어깨에 붙이죠. 그 위에는요 이마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성은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게 자기의 바른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천간은 왜 그렇습니까? 사주에서 천간은 양, 지지는 음이잖아요. 천간은 드러난 자리라고 하면 지지는 드러나지 않은 자리인데 내 계급장이나 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관성, 남들이 다 아는 직업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회사 이런 것들 될 수 있고요, 그죠? 내가 자랑하고픈 직업, 뭐 드러내고 싶은 직업 이렇게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이게 뭐 우리가 아주 사적인 영역의 직업이냐, 뭐 공적인 영역의 직업이냐 하는 부분들은 연월일시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연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월은요 사회적인 이런 나 내 자리고 시간은 아주 개인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성이 연에 있으면 국가와 관계된 공적인 임무와 관련된 직업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천간에. 자, 그러면 관성은 지지에 있는 거, 천간에 있는 거, 또 지장간, 그러니까 암장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암장되어 있는 관성이 제일 나쁠 거예요, 그죠? 드러내지 못하는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 뭐 첩보와 비밀, 뭐 비밀스러운 직업, 정보와 관련된 거, 뭐 그래서 엄밀한 직업과 관련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관성은 위로 드러나 있는 게 좋다. 물론 뿌리가 튼튼하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죠? 그런데 재성은요 위로 드러나 있으면 뿌리가 약하다든지 이제 힘없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거의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어, 머리 위에 돈다발 이고 눈 감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여자는 또 관성이 되고 관성이 남자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또 배우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 관성은 천간에 드러난 거와 지지에 있는 거와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배우자라고 하면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 게 배우자가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천간은 양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거. 그럼 이 관성은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 있는 관성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건 나의 배우자라고 내가 공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 그런 게 두 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있다 이러면 삶 자체가 그 두 명의 배우자가 내 삶에서는 분명히 내 사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예. 지지에 있는 거는 어,
만약에 천간에 없고 지지에 있다고 하면 그 지지에 있는 게 내 배우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지에는 없고 천간에만 있다고 하면 그 천간에 있는 글자가 내 배우자가 될 거예요. 그게 정관이 되었던 편관이 되었던 그건 내 배우자예요. 그리고 정관과 편관을 구분하면 되죠. 정관은 합리적인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나를 규율해도 합리적으로 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좋은 배우자다 이렇게 될 것이고, 편관이 지지에는 없고 편관이 천간에만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내 배우자긴 배우자인데 일방적으로 나를 극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예. 자, 천간에 관성이 있다. 자, 이름 한번 봅시다. 관성을 드러내놓고 있으니 남들이 알고 있는 관성이다. 내 배우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합이나 이런 것들, 관성을 합하는 일간은 어떤 겁니까? 음간이 관성을 합하죠. 정관을 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 자, 기토일 경우에는 간목이 정관이 되고 이렇게 합을 할 겁니다. 그죠? 또 정화인 경우에는 임수가 이렇게 합을 할 거고요. 을목인 경우에는 경금이 이렇게 합을 할 거고요. 개수인 경우는 무토가 이렇게 합을 할 거고, 그죠? 어, 또 뭐 있습니까? 신금인 경우에는 자, 병화가 이렇게 합을 해. 그죠? 자, 이렇게 천간에서 이렇게 배우자와 합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정관과 합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이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의 배우자인 이 정관과 합하고 있는 모양을 내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하고는 똑같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잘 다닌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일주가 개수정관을 이렇게 옆에 두고 있다 해도 이거는 드러나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 어, 내가 병화일주인데 내 사주에는 관이 여기밖에 없다. 이러면 굉장히 좀 멉니다. 그죠? 예, 같이 다닐 확률은 좀 떨어지겠죠. 예. 자, 관성이 일간을 바라보고 극하고 있으니 일간이 관성에게 극을 당하는 모습을 일간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 사주 천간에 관성이 이렇게 그냥 떠 있다는 거죠. 옆에 있으니까 그건 인정한다. 나는 그 내 사주요, 그게 내 사주니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관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 사주에서.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인정하고 가고 그 관성의 역할이 내 사주에 드러나 있죠. 그게 내 사주고 내 성격이잖아요. 그럼 나는 정관의 성격 성향을 드러내고 그걸 남들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초에 얘기했듯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 사주에 있는데 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기토일간인데 무토를 막 이렇게 내고 있다 이러면요, 나는 기토인데 나는 무토를 보여주고 있죠. 내 사주에서는.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으면 관성이 제어함이 없으면 관성이 이 글자들을 극해서 제어함이 없으면 그죠? 이렇게 뭐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 글자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보의 왜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나는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안 보이고 이렇게 기토를 무토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게 정보의 왜곡이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도 잘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내 사주에 이렇게 정관이 천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관과 합하는 모양을 보여주니까 이게 내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남편과 손잡고도 잘 다닐 것이고 이렇게 합하고 있는 걸 내 사주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애 결혼을 했을 확률도 굉장히 크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하고 있는 모양이 이게 남편이 아니고 나 정관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특징을 얘기를 해라고 하면 나는 규칙을 잘 준수하는 뭡니까 범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리적인 나를 규율하는 이 규율을 나는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절도가 있고 그죠? 생활이 방정하고 또 나는 이렇게 합하고 있다는 말은 정관을 합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한 명예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성이 일간을 바라보면서 극하고 있으니 자, 일간이 관성에 극을 당하는 모습을 일간이 인정한다. 그런 모양새로 산다. 그죠? 어쨌든 극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극을 당하니 고통은 있겠죠. 어, 인내심, 그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그죠? 참을 수 있는 거. 규칙을 조직에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것. 사주에 비견만 꽉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좀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거든요. 관의 관습, 억제가 어, 내한테는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 타고나기로 정관이 딱 있다 이러면 그런 규칙이나 조직 생활에서의 적응력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관성은 없고 그죠? 정관 편관도 없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없다. 그죠? 근데 비견이 강하다. 이러면 욕심이 많다. 그죠? 자영업을 해야지 조직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거잖아요. 자,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천간에 나온 관성 옆에 식상이 있다. 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음, 비응급제, 식신상간, 재관인이죠. 자, 이 관성이 내 천간에 있는데 이 식상이 이렇게 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인데 어,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임수가 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임수가 이 관성을 극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식상의 이 기운이 그죠? 관을 극하니까 이것도 내 사주죠. 나한테서 나온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성을 끝없이 간섭과 통제를 하려고 한다. 내가 컨트롤을 얘를 자꾸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왜? 본래는 관이 일간을 극하는 게 맞는데 이게는 이제 천간의 합까지 하고 있잖아요. 부부의 합하는 합을 하고 있는데 내한테서 나온 표현과 내한테서 나온 말이 이 배우자 또는 이 관성의 칠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칠살이 되니까 상당히 이 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나를 극하는 칠살을 만났는데 이 칠살이 내가 천간으로 합한 배우자의 표현이나 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 배우자가 놓은 자식이더라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통 잘 쓰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생자 별부. 자, 자식을 놓고 나니 남편하고 헤어지더라. 이렇게 왜 신금하고 우리가 병화하고 임수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면 그죠? 자, 병화가 나오니까 남편을 그걸 해서 남편이 어, 남편과 이별해야 되더라. 사별도 될 수 있고 이혼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형태가 어, 이런 거죠. 자, 천간에 있기 때문에 남들의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자, 이거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남들이 다 보는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 자체로 천간의 형태와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 모양대로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걸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천간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이 어떻게 해요? 거침이 없어요. 대한테서 나오는 기운이 그냥 나오거든요. 남들이 보는 공간이잖아요. 천간은 남이 보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내 식상이 나와 있다는 말은 내 사주 그게 내 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식상 나한테서 나오는 표현, 말, 행동들이 그냥 잘 드러나 있죠. 거침없이.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재성을 같이 잘 생해주고 있으면 식신생재 상관생재의 구조를 가면서 나는 내 표현을 잘 써서 말을 잘해서 나는 돈을 잘 번다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관이 있는 구조에서 식신상관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면 내 관성이 식신상관에 의해서 그걸 받음으로써 관성의 힘이 인연이 약화되는 모양을 가지겠죠. 예, 그렇게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은. 자, 그러면 관성이 극을 당하면서 한편 식상이 관성을 극하니 남편을 어려워하면서도 가볍게 여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
신금일 입장에서 병화는 관성이기 때문에 이걸 합을 하니까 합이니까 좋긴 좋지만 일단 그래도 화극금이잖아요, 그죠? 화극금을 한다는 건 내가 수용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관성을 극하는 관성을 내 사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 남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한테서 나온 이 기운, 이 식상이 얘를 극하니까 어, 그렇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든지 남편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되시죠? 예. 그런 형태가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자, 천간의 간성을 동조하는 지지의 식상이 극하고 있으면 자, 이 말은 무슨 천간의 관성을 동조하고 있는 지지의 식상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 있는데 이렇게 갑신 이렇게 자, 천간에 이 정관이 있는데 그죠? 동주하고 있는 같은 주에 있다. 동주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같은 주에 있다. 예. 동주하고 있는 식상이 이걸 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천간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남편을 어려워하고 드러내놓고 싶지 하진 않는다. 자, 이 표현은 당장 드러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어, 이런 형태라고 하면 그죠? 남편을 어려워하는 것보다 내 표현으로 남편을 극하는 게 더 잘 드러나 있는 구조겠죠. 그런데 이 모양은 천간에 관성이 나와 있고 그 관을 극하는 식상은 밑에 있으면 겉으로는 남편을 잘 존중하고 봉양하고 수용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와 보면 전혀 안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지에서 그 관성을 극하고 있으니 지지는 감추어진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다. 그런 표현도 되고 또 지지는 안 보이는 공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잘 지내는데 집에 오면 어, 남편을 극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글자 형태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 형태 구조의 모양대로 잘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상관 이 정관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이 상관경관의 전형적인 구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자별부 이 관과의 관계가 결코 좋지 못하죠. 얘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자식 놓고 난 뒤에 훨씬 더 두드러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죠? 내가 이 관을 극하고 있는 내 표현이나 기운이 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음, 이제 결혼을 설사해서 이 갑이라는 남편이 있다고 해도 어디 밖에 나가갖고 이 기토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간목을 그냥 극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봤는가 하면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어, 남편이 자기하고 이제 부부끼리 다 이렇게 모였죠. 그러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 하다가 뭔가 안 좋았는데 우리 그 부부 동반이 다 있는 자리에서 와이프가 남편 뺨을 때려 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분명히 천간에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천간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천간에서의 재생관이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어요. 그럼 병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간목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가 관을 생각하고 그죠? 이 관이 나를 합하죠. 그러면 이 신금일주는 이 병화를 합하려는 모양을 천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나의 가치관은 명예나 직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성이 천간에 나와가지고 그죠? 어, 이렇게 재생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추구하는 이 명예나 이런 어, 직장에서의 무슨 어떤 어,
조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직업도 되고 명예도 되고 뭐 주로 명예 체면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이 돈을 쓰겠다. 이 재물을 통해서 이 관을 내가 취하는데 이 재물을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천간에 드러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 내 체면을 위해서 돈도 잘 쓰죠. 이렇게 구조가. 자, 출세를 하기 위해 공익적인 일을 위해 이 정관입니다. 그죠? 나의 재산도 내놓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안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인데 병인 이렇게 제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은 나는 이게 만약에 월지잖아요. 그죠? 나는 재물에 대한 집착도 있죠. 있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은 숨겨놓고 나는 이 명예 지향성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도 나오겠죠.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천간의 관성이 지지의 재성에 영향을 받는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신금이 있는데 병인이다 이러면 그죠? 어, 이 관성이 이 재성의 생을 지지에서 받고 있죠. 지지에서 재성에게 생을 받는다. 자, 관성은 드러나 있고 재성은 숨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재성은 숨어서 움직인다. 예, 남들이 잘 모르게 그죠? 이렇게 재생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 모르게 재생관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관을 이루어도 제의 역할은 잡아댄다.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얻었다. 이런 거를 남들이 모르게 이렇게 잘 하고 그런 말도 잘 안 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관을 위해서 돈 쓴 모양을 남들이 알고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관성이 가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여기 이제 비견급제, 식상, 재, 관인 이게 강한 거예요. 자, 얘가 강하든 얘가 강하든 하여튼 이렇게 이쪽 방향이 강하면 그죠? 얘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쪽이 굉장히 강하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관성은 정관하고 편관이 있는데, 그죠? 편관이 이렇게 다 있는데, 정편이 다 있지만 이렇게 과다하다 이러면요, 이거는 정관이 강한 것보다는 그냥 이거는 편관으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이렇게 칠살까지도 구분하죠. 귀살로까지 갑니다. 정관, 편관, 칠살, 귀살. 이제 이렇게 갈수록 이, 이 나를 극하는 강도가 심하다는 거죠. 귀살 이렇게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거의 나를 죽이러 오는 귀신처럼 안 느껴집니까? 예, 그런 느낌이죠. 실은 그래요. 예. 자, 나를 극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수업 초반에 그 얘기를 했죠. 리모트 컨트롤인데 드론을 조종하는 리모트 컨트롤이 두 개, 세 개 있다 이러면 이 리모트 컨트롤이 두 개, 세 개의 조종을 한꺼번에 수용을 다 못하니까 이게 혼선이 일어나서 그죠? 추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논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사주에 관성이 너무 많다 이러면요. 내가 내 가치관을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 수용하는 바를 어느 방향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텐션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아니면 병이 든다 뭐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기에 정신질환, 질병, 불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자, 관이라는 거는 나를 극하는데 이건 내 조직 내가 조직에 적응하는 시스템 나의 직장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직장이 어 이렇게 만약에 관이 많아갖고 막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뭐 투잡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직장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파트가 여러 개다 업무가 많다 그래서 일복이 많다는 말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관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 일은 많은데 일보다 내가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은 100만큼 하고 월급은 50밖에 못 받는다.
이런 논리들이 그냥 여기 나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얘가 많다는 말은 재의 기운을 자동으로 설기시켜 버리겠죠. 그러면 내 재의 규모는 작아진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제가 갑자기 많아지면 내가 진짜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재생살의 구조가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시큰 골생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돈 생기자 죽어버리네 하는 것. 돈 생기자 병들어 버린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성이 너무 많다 이러면 정신질환, 질병불구, 또 뭐요? 일복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관이잖아요. 얘가 너무 많아서 나를 극하면 이런 걸 관제구술이라 하죠.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를 법원에서 다투자 하는 거, 송사 이런 것들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동서득자는 무슨 말입니까? 동쪽 서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얻는다 이 말이니까 자, 이 관성은 우리가 남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자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삶에서 자식이 많다는 말은 어, 어, 여기저기에서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처관제라고 해놨잖아요. 자, 아까 이 말이에요. 재성이 탁 드러나가지고 이 관을 생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이게 칠살이고 귀살의 역할을 할 건데 이게 재성이 이렇게 오히려 이 애들 더 생해가지고 밀어서 움직여버리게 하죠. 그러면 이 칠살 귀살이 확 나를 극해버리죠. 그럼 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내가 관제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제 이 관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내가 직장이 많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음,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관성이 남편이 되죠. 그런 뒤에 내가 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얻으면 관성이 또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득병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내 삶의 구조에서 관성이 여러 개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내 사주기 때문에 나는 그런 관성의 모양들을 내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겪으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성이 많다고 하면 어, 그 관성을 겪는다는 말은 내가 직장을 여러 개를 겪는다는 말도 될 수 있고 그죠? 내가 남자를 그렇게 많이 겪는다는 의미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이 음, 두 남자 세 남자하고 동시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남자는 사별이든지 이혼하고 두 번째 남자 만나면 또 사별이든지 이혼을 하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해준다. 그죠? 그게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사주에 관성이 많다고 하면 어, 이혼, 또 상부, 다혼 이게 전부 관성이 많아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질병, 정신질환은 관성은 직접적으로 나를 극하는 글자잖아요. 이제 그게 많다고 하면 나를 극하는 게 많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나를 규율하는 게 많고 이게 하나로 올곧게 나를 극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막 이렇게 극하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에서 얘기를 하면 막 업무 가다죠. 뭐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복잡해지는데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자, 이 관성이 많다는 거는 재성의 기운을 뺍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인성입니다. 자, 인성은 이 도장인입니다. 그죠? 도장인. 자, 우리 보통 이 인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뭐 나를 생하는 글자, 나를 생해 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있게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생해 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나를 육체적으로 생해 주는 거는 엄마입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나를 생해 주는 거는 스승이죠, 스승. 그래서 학문, 종교,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성에 속합니다.
학문, 종교, 철학. 다 이렇게 나를 정신적으로 나를 탄생하게 하는 그런 글자들이죠, 그죠? 예. 그런데 나를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를 생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 결국 이런 모양이 되죠. 어, 이건 나한테서 나오는 기운이고 나의 표현이고 얘는 나한테서 주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얘가 얘를 극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기만 주고 표현되는 부분들을 막아버린다는 역할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계속 생해주면서 보호를 해주니까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인성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인성입니다. 그죠? 내가 듣고 자는 이불도 인성입니다. 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이 자동차가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캡슐 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 자동차도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또 이제 어떤 권리들 이런 거 전부 인성이죠. 이 권리라는 거는 뭡니까? 어, 관에서 준 그죠? 관 국가가 보장한 권리 이 뭡니까? 등기 필정 이런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 어떤 권리라는 게 우리가 이 인세라고 하는 것도 그죠? 출판물에 의한 인세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아닌 거 매달 매달 내가 꼬박 받는 월세라는 것도 있죠. 임대료. 그죠? 조물주보다 더 위대하다는 건물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요 인성이 잘 발달되면 그런 거죠. 이거는 내가 막 열심히 움직여서 그죠? 식상생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불로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이게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식신생재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발달되면 이게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 막 열심히 일 안 하고 골프 치고 있어도 월세 들어오죠. 야, 참 좋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나를 생하는 건데 나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이 식신상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극하니까 그죠? 이제 이게 적당하게 사주의 구조가 잘 이루어지면 좋죠. 표현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것 가만히 있어도 나를 먹여주는 것,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것,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병, 공주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진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또 한편 어떻게 됩니까?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얘는 활동력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게 반대잖아요. 나를 그냥 생해주면서 철학, 종교, 학문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에 잠기고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환상, 몽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공부하고 관계되고. 자,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고 실속 없는 명예를 추구하고 스스로 잘난 체를 한다. 자, 이 인성이 강하면 나를 이렇게 그냥 자꾸 생해주니까 나는 내가 뭐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인성은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선화주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 왕자 공주니 대우받고 싶어한다. 계속 이렇게 생해주니까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게 강하면 특히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딱 표가 나는 게 어떤 조직에 아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끼리 한 10명이 모여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죠? 누군가 말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또 뭐 어떻게 뭐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중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꼭 이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입도 잘 뻥끗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성은 얘 이렇게 나의 표현들을 막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죠? 예. 자, 생각이 잠겨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아득한 분위기를 찾는다. 자, 좀 게으르다. 인성이 많으면 왜 식상이 필요 없이 그냥 나를 자꾸 생해주니까 움직이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귀찮음이다. 자, 일간이 의지하는 의지처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 같죠. 나를 케어해주는 유모와 같은 자리가 인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명 잘한다, 편안함만 찾는다. 조금만 힘들고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한다. 지속성이 부족하다, 끈기가 부족하다. 이거는 인성이 안 좋은 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재성은 현실이고 인성은 자기만의 세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나누는 거죠. 식상생재하는 거는 진짜 이 현실적인, 그죠? 어, 이 관인상생하는 이 부분이 어, 머리로 생각하고 안 움직이고, 이쪽은 실질적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자리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재성은 현실이고 인성은 자기만의 세계다. 예, 환상이다. 그래서 이게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몽상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몽상가. 세상사 현실하고 관계없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학문, 종교, 철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교 철학이 뭡니까? 돈하고는 관계없는 자리잖아요. 인성은 누구의 극을 받습니까? 제의 극을 받죠. 그래서 이 제의 극을 받기 때문에 제하고는 그 성향이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는 식상과 관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얘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얘는 현실적이고 얘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서로 딱 반대 자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대신 머리에서 상상하는 상상력이나 이론적인 부분은 뛰어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예. 스스로 공주하고 왕자다. 그죠? 조금만 마음 상하는 소리 하면 금방 표를 낸다. 주변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는다. 인성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성은 문서다. 그죠? 어떤 성진 문서, 영전 문서, 뭐 명주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들이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어떤 생명공학 논문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명예가 높아지는 걸 수도 있고, 그죠? 내 이름이 난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성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스폰서들이 막 나와 돈이 막 나오겠죠. 그 논문으로 뭘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관성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관성의 측면에서 그걸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위가 높아질 수 있고, 그죠? 어떻게 해요? 이 관이니까 이런 게 발표됨으로써 어떤 조직에서 감투를 쓴다든지, 그죠? 이런 어, 권한이 강화되는 모양도 될 수 있고요. 또 어, 비겁의 관점에서 이런 생명공학 논문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겁은 뭡니까? 경쟁력, 그죠? 나의 주장, 고집 이런 것들이니까, 그죠? 내 주장이 잘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된다. 이 논문의 주장이 잘 통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 그렇게 뭐 이거는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인성이 식상을 제어하는 것 한번 봅시다. 돈 버는 기술. 자, 인성이 강하면, 자, 제가 이 얘기는 했죠. 요렇게 이루어지면 이거는 나한테서 나오는 기술 표현이고, 그죠? 돈을 벌기 위한 표현이나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인성은요, 내가 나한테 인풋되는 학문 종교 철학들이에요. 그러면 기술 철학들을 배워가지고 학문을 배워서 이걸 아웃풋으로 내는 게 식상이죠. 이런 통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AS 팔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AS 되면 공부한 거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판사, 또 사람을 고치죠. 공부한 거를 쓰는데 의사, 사람을 고치죠. 예. 또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뭔가를 수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기계 쪽을 또 수리하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의사, 간호사 뭐 전부 이렇게 잘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강하다 이러면 얘를 너무 극해버리게 되면 이 표현이 안 나오겠죠. 예,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배설을 못하는 것처럼도 될 수가 있어요. 뚱뚱해지기만 하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식상은 돈을 버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했습니까?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서비스업을 못해요. 이게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많다는 거는 내가 안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서비스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비스업은 진짜 간을 집에다 두고 직장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인성이면 절대 못하죠. 예. 만약에 이게 남자라고 하면 내가 어찌 여자라고 해도 남자가 인성이 강하다 이러면 내가 어찌 나는 진짜 왕자인데 이 여자한테 이 식상의 행동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없기 때문에 죄를 생하는 중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재성하고 인연도 자연적으로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인성이 어, 과다했을 때 나오는 일들일 수도 있고, 그죠? 인성은 이 식상의 기능을 맡긴 맡습니다, 확실하게. 예. 그래서 식상과 인성이 같이 나와져 있을 때 이렇게 A에서 팔자로 잘 쓸 수가 있죠. 인성만 나와 있으면 이 식상이 잘 못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어떤 뭐 남자들이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막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 전화번호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네, 잘. 자, 그래서 인성은 명예고 식상은 실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도 식상은 실질적인 대가를 원하는데 인성은 정신적인 대가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가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로 천장빈 갖는다는 건 인성한테 통하는 거예요. 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면 대가가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대접받았다 생각하고 끝이에요. 근데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도 다 듣고 마지막에는 내놔라는 거죠. 예, 아주 현실적인 게 식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속 이게 이제 식상이죠. 완전 예, 인성은요 식상보다는 내가 뭔가 대우받은 느낌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죠. 명예, 지향이라는 거죠. 내 잘난 것 인정해주고 그죠? 어, 내가 잘난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인성이다. 식상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익, 실익을 따지는 게 식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강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체면이 있는데 하면서 품이나 뭐 이런 걸 체면을 따지려고 하니까 옷도 격식에 맞게 항상 정장을 입으려고 식상은 안 그렇죠. 내가 편하면 되니까 그죠? 막 캐주얼 옷도 잘 입고 실용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오죠. 자, 이 부분 뭐 여기서부터 다음 아직까지 편인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 그죠? 이 편인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살짝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들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